안녕하세요. 분전입니다. 오늘은 폭락한 동탄, 자극적인 제목 뽑아봤어요. 근데 어쨌든 동탄, 사실 지금 이번 하락장을 처음으로 열어버린 그런 게 사실 그런 지역이 이제 동탄입니다. 그 하락폭적으로 봤을 적에 사실 뭐 동탄, 송도, 뭐 신도시는 아니지만 뭐 인덕원, 뭐 검단 요런 기존의 그 대형 호재들로 이렇게 많이 올랐던 그런 특히 이제 신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런 중에 이제 대표 주자가 이제 대표 주자 중에 하나가 이제 동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 동탄 왜 이렇게 폭락을 했는지 근데 앞으로 이게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좋은 점, 안 좋은 점 복합적으로 봐서 객관적으로 잘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으니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은 뭐 요거 동탄역 푸르지오 11억이었다가 5억 9천까지 거의 반토막 난 요런 동탄 과연 어떤지 한번 봅시다. 일단 심플하게 한번 파악을 동탄에 대해서 동탄이라는 도시를 심플하게 파악을 좀 해보자면은 위치적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서울이 이렇게 있거면 동탄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멀어요. 보면은 일산도 이 정도 거리인데 서울에서 일산도 원편이잖아요. 일산도 이 정도 거리인데 그리고 분당도 이 정도 거리인데 분당, 용인, 광교 다 지나서 동탄은 정말 멀리 있습니다. 정말. 범서울 제가 그 범서울을 강조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서 서울이 하던 역할을 경기도 범서울이 이렇게 넘겨받아서 지금은 서울을 좀 넓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일자리나 뭐 여러 가지 기존에 서울이 다 맡고 있던 역할들을 경기도 많은 신도시들이나 이런 뭐 테크노밸리나 이런 일자리들이 이렇게 넘겨받으면서 지금 서울이 넓어졌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중에 끝이 사실상 동탄입니다. 조금 더 넓게 보면 평택인데 평택보다는 사실은 동탄 정도.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그 교통망이 확실히 바로 직결되는 GTX라는 노선을 연결될 예정이고 GTX가 만약에 평택까지 연결되면은 범서울을 좀 평택까지 넓혀서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는 범서울의 끝은 이제 동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멀리 있다 물리적으로. 이게 문제예요, 지금. 지금 갖고 있는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가 너무 멀리 있는 큰 도시라는 점입니다. 뒤쪽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다. 그리고 엄청나게 큰 도시다. 요 정도 파악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넓은 도시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가운데를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옆에 동탄 1신도시, 2신도시 이렇게 나눠져 있고 흔히 말하는 2기 신도시에 좀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는 곳 쪽은 동탄 2신도시입니다. 1신도시가 먼저 생기고 2신도시가 한참 나중에 생겼어요. 그래서 2신도시가 더 많이 시세적으로나 뭐 개발적으로나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2신도시가 생기면서 1신도시도 이제 같이 주목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신도시, 2신도시 합쳐서는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고 많은 인프라들이나 교통 호재들이 개발이 돼 있고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에 이제 화성 캠퍼스, 기흥 캠퍼스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 기본적인 삼성 일자리들이 탄탄하게 받쳐지고 있고 그다음에 요런 큰 신도시 계획하면서 테크노밸리 이렇게 계획돼 가지고 테크노밸리에서도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도시를 많이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은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 면적으로 보면은 일산 플러스 분당보다 약간 작은 수준이에요. 일산 플러스 분당까지는 안 되는데 거기보다 약간 작은 수준에서 지금 신도시 중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가장 큰 규모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구는 현재 39만 정도인데 추후 한 뭐 43만, 44만 정도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 되면은 이제 분당보다 많고 판교를 포함한 분당구 전체 정도와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판교 포함한 분당구가 한 46만 7만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되니까 정말 굉장히 규모가 큰 도시인데 사실은 이 정도로 큰 규모의 그 아파트 중심의 신도시를 만들면은 수도권 이제 물리적으로 수도권 외곽 도시여서 감당하기가 어려운 규모예요.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거는 너무 아파트가 많아서 시세적으로나 뭐 수요가 들어오는 그런 측면에서나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그래서 너무 큰 게 지금 좀 단점이다 오히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이제 자족도시를 지금 표방하고 있고 실제로 자족도시가 돼요. 그래서 규모가 엄청 크긴 하지만 주변에 일자리 화성 캠퍼스에 5만 3천 명, 뭐 기흥 캠퍼스에 4만 명, 그다음에 ASM이라고 반도체 그 글로벌 네덜란드 쪽에 그 장비 업체 있거든요. 거기 엄청나게 큰 곳인데 동탄에 들어온다. 얼마나 일자리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들어온다. 그다음에 동탄 테크노밸리에서 그 기업의 이제 규모 이런 거를 떠나서 이제 순수하게 이제 일자리 그 일하고 있는 사람 수만 보면 약 10만 명까지라고 이제 추산이 되고 있어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추산되고 있고 주변에 그 여기 동탄뿐이 아니고 뭐 수원 그다음 뭐 용인 이렇게 다 보면은 주변에 경기 동남부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족도시 그러니까 화성시 동탄 인근 화성 기흥 여기까지만 해도 일자리가 굉장히 많고 조금 더 넓혀 가면은 사실 굉장히 일자리가 많아서 여기는 뭐 베드타운이라기보다는 동탄은 자족도시면서도 그중에서도 또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그래서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대수가 기본적으로 워낙 많으니까 세대수도 엄청 많고 인구가 많으니까 충분한 상권과 인프라가 지금 좀 1기 신도시 때부터 2기 신도시 이렇게 오랜 기간 그 동탄이라는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차곡차곡 잘 쌓여온 상태고 상권으로 보면은 특히 요새 동탄 롯데백화점이라든지 타임테라스도 원래 이제 타임스퀘어를 만든 그 경방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게 이제 타임테라스인데 타임테라스도 원래는 타임테라스가 아니고 다른 어떤 중견 쇼핑몰 요런 거였는데 타임테라스로 좀 바뀌어서 더 활성화가 된 상황이고 주민들도 더 많이 만족하는 그런 상황이고 동탄 롯데백화점 너무 좋죠. 되게 한동안 화제였어요. 그래서 동탄 롯데백화점 타임테라스처럼 되게 좋은 규모와 어떤 퀄리티의 쇼핑몰들, 그다음 백화점 이런 거 다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생활 상권들도 굉장히 여기 보시면 생활 상권들 뭐 여기 500개, 뭐 400개 개수만 봐도 되게 많죠. 500개, 백지시장 이렇게 굉장히 많고 그다음 한림대병원도 인근에 있고 그다음에 기타 이제 생활 상권들 이런 것들 다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군과 학원가도 이제 안정화가 되어 있고 꽤 괜찮게 형성이 된 상황인데 동탄 1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생긴 지 꽤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잘 올라온 상황이고 그때 굉장히 좋은 명문 학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은 수준까지는 올라온 상황이고 동탄 2 학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팍팍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나름 되게 좋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물론 여기도 아직은 이제 되게 명문 학군 요렇게 평가받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좀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가 조금 좀 더 올라와야 되는데 고등학교가 조금 아쉬운 상황이긴 하지만 중학군까지는 계속 잘 올라오고 있고 앞으로의 기대도 이신도시 같은 경우는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 위치적으로는 이제 요쪽 이렇게 크게 보면은 오른쪽이 요쪽 이제 왼쪽에 요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요쪽에 한백고 그다음에 여기 동탄중앙고등학교 요쪽에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서구중 그다음 위쪽 요렇게 학원가와 인근 학교들이 그 모여 있다. 요쪽에 요쪽 이렇게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위치를 잘 보시면은 앞에 제가 상권 얘기했을 적에 여기랑 좀 겹쳐요. 그래서 보시면은 학원가와 핵심 상권들이 좀 겹쳐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학원가가 많이 이렇게 몰려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상권들이 당연히 발달할 수밖에 없어서 많은 도시에서 그런 측면이 있긴 한데 여기는 조금 더 되게 이렇게 몰려 있는 그래서 사실 그 인근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학원가와 그 핵심 생활 상권들이 겹쳐지면서 되게 살기 좋은 그런 상황, 그런 지역, 요렇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 학원과 요 생활 상권 인근의 아파트들 가성비 쪽으로 좀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좋은 도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하지만 지금 폭락을 했어요. 요부터가 이제 본론이죠. 앞에는 이제 슬슬 살펴본 거고 왜 폭락을 했을까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얼마나 폭락을 했는지 시범 이제 한화 꿈에 그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14.5억인데 요거 한 건 어쩌다 거래된 게 아니고 보면은 14.45억, 14.4억, 14.4억 막 이렇게 요 정도에서 계속 실제로 시세가 형성이 된 거예요. 어쩌다 한 건이 아니고 보시면 1층이 13.8억, 뭐 5층이 14.5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8.88억까지 떨어지는 그렇게 되니까 이것도 한 40% 정도 충분히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 40% 정도
떨어졌다. 예, 요 정도 상황이고, 그다음에 동탄역 푸르지오 앞서 이게 맨 처음에 보여드린 동탄역 푸르지오도 여기는 40% 조금 넘게 떨어졌다. 예, 이렇게 보시면 45% 정도 떨어진 상황이자 여기 2층인 걸 감안하면은 여기도 한 40% 정도 해서 전반적으로 꽤 많은 단지들이 40% 정도 떨어졌고 또 주변에 좀 덜 떨어진 그런 아파트들을 보셔도 이제 거래가 없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30%에서 40% 정도는 다 떨어진 상황이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그 수도권 그러니까 현재 2022년 하락폭 기준으로 사실상 가장 많이 떨어진 그 도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죠. 앞서 되게 말씀드린 장점들이 많은 그런 곳인데 그리고 전세가도 한 1년 전만 해도 지금 뭐 요 8.9억 원 좀 뭔가 뭐 아마 뭐 주전세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요 정도는 아니고 한 6억 5천 뭐 6억 1천 뭐 이렇게 5억 7천 뭐 5억 5천 이런 뭐 3억대 요거는 이제 계약갱신권이랑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데 요 정도 해서 한 6억 전후 정도 됐었는데 지금 보면은 뭐 4억 지금 10월까지만 해도 이렇게 됐다가 지금 12월에 보면은 4억 그다음에 지금 제가 호가 캡처를 안 했네요. 호가 보시면은 3억대 후반까지 나와 있어요. 3억 7천 8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6억까지 갔다가 요새 뭐 지금 뭐 괜찮은 동층 기준으로도 3억대까지 갔기 때문에 전세가도 굉장히 폭락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특히 지금 보시면 최근 2달 사이에 전세가가 엄청 떨어지면서 매매가 먼저 폭락하고 거기에 좀 바닥 다지려고 하니까 전세가가 폭락을 하면서 다시 더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GTX 등 이제 동탄에 진짜 많은 호재가 있어요. 진짜 많은 호재로 이렇게 끌어올린 상승이 지금 딱 꺾였어요. 꺾였는데 그때 기본적으로 동탄은 전세가율이 받쳐주지 않는 도시였거든요. 하락장 전부터 전세가율 자체가 받쳐주지 않던 도시였어요. 보시면은 여기 동탄 여기 하나 여기가 동탄 하나인데 동탄 하나 보시면은 매매가 14억 5천 이렇게 8월에 21년 8월에 14억 5천 할 적에도 전세가가 지금 뭐 6억 초반이었다는 건 40%도 안 됐다라는 거죠. 40%뭐 보면 5억 5천 이랬으니까 40%나 30 몇 프로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가 워낙 안 받쳐주니까 하락을 먼저 맞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락장이 시작하기 이전에 봐도 약간 실수요 기준으로는 조금 거품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누군가 해도 그거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 전세가 워낙 낮았으니까 40%나 40% 이하였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로 하락장을 맞이하니까 동탄이 세게 맞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세가 기본적으로 받쳐주지 않는데 거기서 전세가 폭락을 하니까 거기다 역전세난까지 맞으니까 하락이 가속화가 돼서 지금 상황을 맞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세가부터 올라가야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야지 지금 요 하락기를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탄은 왜 전세가 하락률도 지금 크고 전세 가격 자체도 상승장 때도 전세가가 지금 40%나 40% 언더까지 그렇게까지 낮은 상황인가라고 궁금해할 수 있는데 일단 수급 문제 이제 올해 화성시의 물량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화성시가 계속 물량이 좀 계속 많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속되는 22년보다는 사실 지속되는 화성시의 물량이 좀 문제가 되고 그리고 2018년에 동탄의 물량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4년 차가 올해이기 때문에 그 4년 차 물량 요것도 굉장히 부담이 돼요. 보시면 2018년에 엄청난 특히 2017, 18, 19년 요때 다 합쳤는데 현재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는 요 물량. 이 엄청난 물량. 요때 되게 화제였거든요. 요때 엄청난 물량이 4년 차 제가 4년 차 문제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4년 차 문제로 지금 문제를 주고 있는데 지금조차도 기존 2년에 그나마 줄어들었던 요 물량 대비해서 많은 이제 앞뒤 2년, 3년 앞뒤 2년 생각했을 적에 22년이 물량이 제일 많은 상황이에요. 특히 임대 물량까지 합치면 되게 많은 상황이라서 22년의 물량도 많고 18년에 4년 차 물량도 많아서 올해 지금 전세가율이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물량이 많아 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세가가 낮게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 요거까지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요런 4년 차 물량이 해결되려면은 일단은 한동안 23년 한 상반기 이후까지는 좀 지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좀 나은 점은 화성의 입주는 아직 많긴 한데 동탄의 입주는 거의 끝났거든요. 동탄의 입주는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입주 물량의 문제는 뭐 다른 뭐 송도나 뭐 인천에 요런 데 같은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 동탄의 입주는 그래도 점점 괜찮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번에 4년 차 문제 엄청난 물량 폭탄이었던 요 시기에 4년 차 문제 요것만 좀 해결이 되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근본적인 규모 문제가 있어요. 아주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주 좋은 도시긴 해요. 뭐 학군도 좋고 뭐 인프라도 좋고 뭐 다 좋아. 뭐 특히 이제 자족 도시 다 엄청나게 좋은데
완전한 자족 도시로 만들기에는 규모가 너무너무 커요. 예. 그래서 서울의 어떤 그 수요 서울의 출퇴근이 되게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 서울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주변의 일자리와 상권만으로 이 도시를 케어하기에는 너무너무 규모가 커요. 규모 자체도 크고 인구도 많고 다 너무너무 세대수도 많고, 특히 그 세대가 거의 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 시세가 기본적으로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실수요자로 볼 적에, 그러니까 같은 전세가로 여기에서 살 바에는 좀 더 서울에 가까운, 서울 접근성이 좋은 그런 곳에 살겠다. 아무리 일자리가 이쪽에 있어도 그런 생각을 하기에 충분하죠. 그래서 아파트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다 들어섰는데 교통 인프라가 아직인 게 문제예요. 그래서 교통 인프라가 서울까지 잘 깔려 있으면은 완전한 자족 도시이면서도 서울 수요를 끌어오면서 이렇게 그 완전한 자족 도시가 아니고 서울의 어떤 보완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 그런 식의 어떤 서로 윈윈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동탄 주변 일자리 수요만 가지고 커버를 해야 되는, 이 큰 도시, 많은 인구를 다 커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은 서울과 이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동탄에 살면서도 서울에 출퇴근을, 뭐 지금도 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지금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서울 출퇴근이 훨씬 더 용이해지는 상황이 되면은 굉장히, 그다음에 일자리뿐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로 서울에 필요한 일들이 많을 거 아니야. 서울에 접근을 할 일들이. 그래서 서울에 오고 가기가 편하게 해주면은 서울 수요를 우리가 분산시키면서 그 동탄의 그 인구를 커버를 해주느냐, 예,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의 계획은 동탄에 엄청난 그 신도시를 짓고 주변에 일자리들이 많지만 서울과 이어지면서 이 큰 규모의 도시를 잘 커버를 하겠다라는 계획이었는데, 그게 지금 안 된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이 서울을 이어줄 수 있느냐? 뭐 다들 아시겠죠? 예, GTX-A입니다. GTX-A. 근데 GTX-A는 BC와는 달라요. GTX BC는 꿈과 희망의 그런 노래라고 하면은, GTX-A는 현실이 얼마 안 남았다고요. 예. GTX-A는 현실인데 지금 가격 폭락에 있어서 GTX 호재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들이 다 폭락을 했는데, BC에 의해서 거품이 생긴 그런, 뭐 소위 거품이 생겼다는 그런 지역의 폭락폭과 GTX-A에 의해서 호재가 생겼던 그런 지역의 폭락폭이 비슷하다는 거는, GTX-A 호재를 갖고 있는 지역으로서는 조금 억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억울할 수 있지만 반등 요소도 충분히 더 강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GTX는 사실은 생기기만 하면 거의 만병통치, 특히 동탄으로는 거의 만병통치약에 가깝다고 생각돼요. 근데 이게 미래 얘기가 아니고 24년에 수석까지, 물론 23년이라고 했었다가 조금 밀렸어요. 수석까지. 근데 네, 수석까지는 지금도 SRT 타고 갈 수 있지만 중간에 판교라는 주요 업무지구를 정차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석까지 가는 노선만 오픈을 해도 굉장히 좋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25년에는 운정까지 가는데, 운정이 문제가 아니고 중간중간에, 네, 서울역이나 뭐 좋은 역들에 정차를 하죠. 그래서 서울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물론 삼성역은, 가장 핵심인 삼성역은 28년이지만 또 그것도 또 하나의 미래 호재로, 예, 이렇게 작용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실적인 진짜 호재인 GTX가 코앞에 있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 GTX만 뚫리면은 이 문제들, 이런 아주 좋은 도시면 완전한 이제 동탄 스스로 커버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서울 수요를 땡겨오면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예, 그런 장점들. 그래서 문제가 분명히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GTX는 무조건 실수요를 확연히 올려줘요. GTX는 그냥 뭐 거품이나 이런, 그러니까 GTX가 어디에 들어서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동탄 같은 경우에는 GTX가 정말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 규모상으로나 물리적으로 너무 서울과 떨어진 위치상으로나 GTX 호재가 가장 강하게, 예, 호재로 적용될 수 있는 곳이 바로 동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GTX-A는 거품이 아닌 현실입니다. BC가 지금 너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그런 기약이 없기 때문에, BC는 현재로서는 BC가 문제인데 A는 거품도 아니고 꿈과 희망도 아니고 현실입니다. 그래서 GTX-A가 분명히 위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은 상당히 많이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심지어 보통 호재에 대해서 판단을 할 적에 이 호재가 가격 반영이 얼마나 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021년 같은 경우는 호재가 굉장히 많은 도시들이 가격 반영을 너무 빨리 너무 세게 했기 때문에 문제였어요. 그런데 동탄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그 가격 반영이 엄청 세게 됐다가 거기에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현재 가격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이 GTX 호재에 대한 가격 반영이 거의 안 됐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보시면은 제가 그 신축 가격들 앞서 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역세권 아니죠. 동별로 다르지만 역세권의 신축 아파트가 8억 8천까지 떨어진 요런 상황이면은 사실은 GTX의 어떤 가격 어떤 가치가 가격에 많이 반영이 된 상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격 반영이 거의 안 된 상황이라서 실제 현실 호재인 GTX가 오히려 지금 하락장을 맞이해서 과하게 빠진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도 사실은 충분합니다. 또 뭐 일부 폭락론자들이 지금 화를 막 낼 수도 있는데 뭐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근데 역전세난 문제가 지금 존재해요. 그래서 지금 전세가가 폭락하고 한 2년 전쯤엔 전세가가 괜찮았기 때문에 그 역전세난 문제, 돈을 더 돌려줘야 되는 역전세난 문제가 돼서 지금 계속 아마 가격 하락이 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단지별로, 특히 동탄 같은 경우는 정말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그중에 금매 나오면은 가격 하락은 좀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2022년 말 현재 혹은 22년 상반기까지는 좀 역전세난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2023년 하반기가 되면요, GTX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가 조금만 진정이 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면은 동탄은 이제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탄에 정말 많은 호재들이 있죠. 일자리 호재, 뭐 인동선, 뭐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은 GTX고, GTX가 BC 노선과 다르게 이거는 현실로 다가오고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23년의 역전세난만 어느 정도 진정되는 흐름, 특히 금리가 조금 떨어지는 것과 맞물려서 조금 어느 정도 진정되는 흐름만 보인다라면은 거기에 GTX 호재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분명히 괜찮아질 수 있다라는 판단,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GTX가 그 미래 호재, 미래가 아니고 뭐 근미래 호재, 뭐 1년 후면 준공돼, 뭐 이런 근미래 호재로 매매가의 반등을 좀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GTX가 생기고 나서는 실수요 자체를 땡겨올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세가 수준을 올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GTX가 들어섰을 적에 서울 강북 출퇴근자까지도 동탄에 살 수 있는 그런 수요를 땡겨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전세가 수준을 올려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실수요에 의한 매매가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23년 특히 하반기에 동탄이 조금 나은 흐름을 보일 수 있고, 24년에 GTX가 준공이 되고 나면은 실수요가 확실히 들어오면서 만약에 23년 하반기에 생각보다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없다라고 해도 분명히 좋은 흐름을 조만간 보일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좀 넘어가면 그중에서 지금 만약에 가성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으로 좀 실거주를 접근을 하겠다, 혹은 투자적으로 동탄이 그렇게 GTX-A도 있고 미래적으로 좀 빠른 반등이 예상된다라고 하면은 동탄에 투자를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물론 대장은 그 시범단지 쪽에 많이 폭락한 곳들이지만 조금 특히 실거주 차원에서 보면은 전세가가 올라온 후에 아까 말씀드린 학원가나 학교 인근 요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동탄 같은 경우는 GTX가 생겨도 한동안은 좀 전세가에서 계속 고전을 하긴 할 텐데, 만약에 좀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학원가나 학교 인근의 전세가가 조금 먼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고, 그렇게 되면 투자적으로 보면은 아마 갭이 많이 줄어들면서 조금 투자 어떤 환경도 좀 생길 수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실거주 가성비 혹은 투자를 마음에 먹고 있다면 투자적으로 봤을 적에 동탄역 주변만 너무 보시지 말고 학교 인근, 학원가 인근 잘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전달 드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많은 얘기를 했지만 핵심은 GTX 하나로 모아지는 것 같은데, 핵심은 이제 GTX가 BC와 다르게 먼 일이 아니고 현실이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거고, 동탄은 도시 자체가 굉장히 좋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규모가 너무 큰데도 서울과 연결이 안 됐다라는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 근데 GTX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점, 그 얘기를 지금 전달을 드린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서 보시면서 그러면서도 가격이 현재 폭락한 가격은 굉장히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그런 가격대이다. 특히 GTX를 예상한다라면 그런 차원까지 같이 보시고, 동탄 지금 현재 소유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드셔도 잘 버티시고 멘탈 케어 잘 하셨으면 좋겠고, 동탄에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잘 참고하셔서 이제
내년에, 예, 내년에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으니까 내년에 진입 잘 노려보시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여기 동탄 보면 이제 화성도 계속 물량이 있긴 하지만 계속 점점 줄어들어요. 예, 점점 줄어들고 이 중에 동탄 매물은 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 그거까지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 예, 동탄 계속 폭락 얘기하는 그런 인터넷 여론이나 뭐 유튜버들이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을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 꼭 잘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